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올리브유가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30년간 지방 대사와 혈관 건강을 연구해온 박진우 박사입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올리브유가 사용 방법 하나 잘못해서 오히려 혈관을 막고 염증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그런 분들을 정말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분들이 건강식이라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드시다가 오히려 지방간이 생기고 장염증으로 고생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좋다고 해서 매일 튀김 요리에 쓰시다가 혈관 건강이 더 나빠진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올리브유는 정말 좋은 기름입니다. 하지만 온도, 보관 방법, 섭취 시간, 심지어 진짜인지 가짜인지조차 구분 못하면 그 좋은 효과는 사라지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그 오해를 바로잡고 진짜 올리브유의 힘을 되살리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뜨거운 팬에 올리브유를 부으시나요? 햇빛이 드는 곳에 보관하시나요? 밤늦게 드시나요?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올리브유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부산에 사는 72세 이명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명수님은 15년 동안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수치가 300을 넘어서 언제 심장마비가 올지 몰라 늘 불안하셨대요. 그런데 따님이 알려드린 올리브유 섭취법을 따라 한 달 만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으로 떨어지고 얼굴빛이 환해지셨어요. 이명수님이 바꾼 건 단 하나였습니다. 올리브유를 쓰는 시간과 온도였어요. 전에는 저녁 식사 후 튀김 요리에 올리브유를 사용하셨는데 이제는 아침 공복에 생으로 한 숟가락 드시는 걸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볶음 요리에는 약한 불로만 사용하셨죠. 그 작은 변화만으로 혈관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던 겁니다. 이 이야기가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올 5가지 법칙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올리브유를 사셔도 효과를 못 보시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음식 조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혈관 건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올리브유를 도구로 만드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수천 개의 올리브유 샘플을 분석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올리브유가 약이 될지 독이 될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5가지 핵심 법칙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인 올레산과 폴리페놀은 160도 이상에서 파괴됩니다. 이탈리아 올리브유 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170도에서 90% 이상 사라진다고 해요. 여러분이 뜨거운 팬에 올리브유를 붓는 순간 그 좋은 성분들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영수님은 매일 튀김 요리에 올리브유를 사용하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들어서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로 바꾸셨는데 오히려 혈관 염증이 심해지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고온에서 올리브유가 산화되면서 염증 물질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볶음 요리는 반드시 약한 불로 하시고요.
샐러드나 빵에는 날로 뿌려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한번 가열한 올리브유를 다시 데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데운 올리브유는 염증 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올리브유를 어떤 요리에 쓰고 계신가요? 혹시 튀김이나 강한 불 볶음에 쓰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다음으로 보관 장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올리브유는 빛과 열과 공기에 매우 약해요.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연구팀은 빛에 노출된 올리브유의 산패 속도가 3배나 빠르다고 발표했습니다. 빛만 받아도 그 좋은 성분들이 빠르게 변질된다는 뜻이에요. 제주에 사시는 74세 박영희님은 올리브유를 싱크대 위에 올려두셨대요.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맛이 씁쓸하게 변하고 폭통이 생기셨어요. 산패된 기름을 드신 거였죠. 그래서 올리브유는 반드시 어둡고 서늘한 찬장 속에 보관하시고 뚜껑을 꼭 닫아두셔야 합니다. 냉장고에 넣으시면 굳기 때문에 실온 보관이 더 좋아요. 다만 햇빛이 닿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어두운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사시고 개봉 후에는 빨리 사용하세요. 여러분 댁 올리브유는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신가요? 혹시 햇빛이 드는 곳에 있다면 당장 옮기세요. 세 번째로 섭취 시간이 효과를 좌우합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를 드시면 흡수율과 항염 효과가 가장 높아요. 프랑스 리옹 대학 연구에서 아침 공복 섭취 시 혈관 탄력성이 50%나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빈속일 때 올리브유의 좋은 성분들이 몸에 빠르게 흡수되는 거죠. 전주에 사시는 70세 김영숙님은 아침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드시는 습관을 석 달간 지키셨어요. 그랬더니 혈압이 160에서 130으로 떨어지셨습니다. 약을 줄일 수 있었고 얼굴 부기도 빠졌대요. 하루 1스푼에서 2스푼 정도면 충분하고요.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다만 담석이나 장 염증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갑자기 많이 드시면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조금씩 몸에 적응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번째는 진짜 올리브유를 고르는 법입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절반 이상이 가짜거나 혼합유라는 사실 아시나요? 스페인 식품안전청 조사에 따르면 마트 유통 제품의 60%가 다른 기름과 섞인 혼합유였습니다.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써 있어도 실제로는 정제유인 경우가 많아요. 76세 윤봉남님은 저렴한 올리브유를 사서 꾸준히 드셨는데 전혀 효과가 없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확인해 보니 그 제품은 카놀라유와 섞인 혼합유였습니다.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로 바꾸신 후에야 관절 통증이 줄어드셨어요. 진짜 올리브유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색깔이 진한 금색이고요. 풀 같은 향이 나야 해요. 맛을 보면 약간 쓴맛과 매운맛이 목 뒤로 느껴집니다. 가격은 250ml 기준으로 2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해요. 그리고 반드시 어두운 병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제유라고 표시된 제품은 엑스트라 버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과 화학 처리를 거친 기름이에요. 좋은 성분이 거의 없죠. 지금 집에 있는 올리브유가 진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색깔과 향과 맛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음식 조합입니다. 올리브유의 효과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2배로 달라져요. 토마토와 마늘과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시면 효과가 훨씬 좋아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는 식단이 심장질환 위험을 40%나 줄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대구에 사시는 75세 최병철님은 매일 아침 방울토마토 3개의 올리브유를 뿌려 드셨습니다. 석 달 만에 협심증 통증이 사라지셨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샐러드에 뿌려 드시거나 빵에 찍어 드시거나 마늘즙에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시는 것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다만 유제품이나 튀김 요리와의 조합은 피하세요. 지방 흡수가 너무 많아져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에 올리브유를 곁들이시나요? 이 5가지 법칙만 지켜도 혈관 건강은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온도와 보관과 시간과 진짜 제품과 조합, 이 5가지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몸 상태에 맞는 올리브유를 고르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올리브유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산지와 품종에 따라 성분이 조금씩 달라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에 맞춰 선택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아집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환별로 어떤 올리브유를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스페인산 피쿠알 품종을 선택하세요. 이 품종은 올레오칸탈이라는 성분이 특히 풍부한데요. 혈관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일반 올리브유보다 항염 효과가 2배 이상 높았어요. 다만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처음에는 하루 1스푼 이하로 시작하세요. 올리브유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너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 드시고요. 방울토마토 3개 정도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혈압 때문에 걱정이신 분 계신가요? 이 방법 꼭 시도해 보세요.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품종이 좋습니다. 이 품종은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 이부프로펜의 3배 수준이에요. 실제로 무릎이나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꾸준히 드시면 통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사 직후에 드세요. 빈속에 드시면 속이 쓰릴 수 있거든요. 마늘 반쪽을 다져서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마늘에 알리신 성분과 올리브유의 폴리페놀이 만나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됩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 중이신가요? 이 방법 한번 써보세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 품종을 추천드립니다. 이 품종에는 히드록시타이로솔이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인슐린 작용을 도와서 혈당 조절에 효과적이에요. 당뇨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복 혈당이 평균 15%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만 드세요. 하루 반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 상태를 보면서 조금씩 늘리시면 됩니다. 견과류 한 줌과 함께 섭취하시면 혈당이 천천히 안정적으로 떨어져요.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 계신가요? 이 방법이 도움이 될 겁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올리브유가 두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서 인지 기능을 돕거든요. 특히 70대 이상 어르신들이 꾸준히 드시면 기억력 감퇴 속도가 느려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하루 총 지방 섭취량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과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2스푼 정도면 적당하고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오메가3와 폴리페놀이 시너지를 내서 두뇌 건강이 더 좋아집니다. 기억력 저하로 고민 중이신가요? 내일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올리브유 보관과 소비 주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개봉 후에는 6개월 이내에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시간이 지나면 산패되거든요. 특히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햇빛과 공기를 완전히 차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어두운 유리병에 담아서 뚜껑을 꼭 닫고 찬장 깊숙이 보관하세요. 플라스틱 병보다는 유리병이 훨씬 좋고요. 투명한 병보다는 진한색 병이 더 좋습니다. 지금 집에 있는 올리브유 개봉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1년 넘었다면 버리시고 새로 사세요. 여기까지가 몸 상태별로 올리브유를 선택하고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심혈관 질환엔 스페인산 피쿠알, 관절염엔 그리스산 코로네이키, 당뇨엔 이탈리아산 프란토이오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관을 잘 하셔야 좋은 성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무조건 좋다고 믿고 계십니다. 하지만 뜨겁게 쓰거나 가짜 제품을 쓰거나 늦은 밤에 먹거나 햇빛에 보관한다면 그건 건강식이 아니라 위험식이 됩니다. 좋은 성분은 다 파괴되고 오히려 염증 물질만 생기는 거죠. 반대로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아침 빈속에 적정량으로 토마토나 마늘과 함께 섭취하신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 건강이 회복되고 염증이 줄어들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잘못된 상식 하나가 건강을 망치고 올바른 습관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만난 72세 이명수님도 그랬습니다. 올리브유를 튀김 요리에 쓰고 늦은 밤에 드시다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300을 넘었어요. 하지만 아침 공복에 생으로 한 숟가락 드시는 걸로 바꾸신 후 한 달 만에 200으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고 얼굴빛도 환해졌어요. 68세 김영수님은 매일 튀김 요리에 올리브유를 쓰다가 혈관 염증이 생겼지만 볶음을 약한 불로 바꾸고 샐러드에 날로 뿌려 드신 후 염증이 가라앉았습니다. 74세 박영희님은 햇빛 드는 싱크대에 올리브유를 두었다가 폭통이 생겼지만 어두운 찬장으로 옮긴 후 괜찮아지셨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혈관 건강은 회복됩니다. 올리브유를 독으로 만드는 건 여러분의 잘못된 습관이고 올리브유를 약으로 만드는 것도 여러분의 올바른 습관입니다. 온도 160도 이하로 쓰기, 어두운 곳에 보관하기, 아침 공복에 먹기, 진짜 제품 고르기, 토마토와 함께 먹기 이 5가지만 지켜도 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공복에 진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방울토마토 3개를 곁들이면 더 좋고요. 단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올리브유 효과를 2배로 높이는 음식 조합 레시피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올리브유를 활용한 혈관 청소 레시피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꼭 끝까지 봐주시고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까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콜레스테롤이나 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올리브유 하나만 제대로 써도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셨나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